안녕하십니까. 도서디지털치과 대표원장 조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에서 치과 의사 입장에서 충치는 어떻게 보이는지 또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또 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왜 치과마다 기준이 다른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치과를 가시면은 원장님들이 충치를 진단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환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는 거겠죠. 저희가 그걸 시진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보면서, 거울로 보면서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보는 거죠. 요즘 치과들은 구강 카메라를 설치한 데가 많기 때문에,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환자분 구강내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찍어서 앞에 있는 모니터나 TV에 환자분 걸 보여드리죠. 그럼 환자분도 눈으로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충치는 기본적으로 까만 게 보이니까요. 시진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정확하고 환자분들께서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죠. 일반적인 엑스레이가 아니라 환자분은 가만히 서 있고 디텍터를 삥 돌리면서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합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이 발견되면서 치과적인 질환을 진단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단순하게 충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치아 뼈 상태라든가, 또는 심한 경우에는 막 구강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치과 의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공부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치아가 조금 삐뚤삐뚤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끼리 일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삥 돌리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겹쳐 있는 부분은 좀 볼 수가 없지만 전반적인 치아 상태라든가 또는 심한 충치들은 파노라마 사진에서 잘 보일 수가 있고, 보통 치과가 원장님들 띄워놓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고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PA라고 부르는 치근단 사진을 찍습니다. 치근단 사진을 찍으면 특정 치아 2개에서 3개 정도를 확대해서 찍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도를 잘 맞추면 아까 이렇게 삐뚤어져 있던 게 퍼지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충치를 볼 수가 있죠. 또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지의 그런 여부들도 해상도가 파노라마 사진보다 좋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CT가 있죠. CT는 일반적으로 많이 찍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나 PA 사진, 아까 말씀드린 치근단 사진에서 보기가 좀 어렵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CT라는 사진을 찍으면 3차원 사진으로 치아를 다 자르게 돼요. 이렇게 어떤 특정 면으로 잘라서 보면 움직이면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내과 같은 데서도 CT를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장기 같은 걸 움직이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치아도 잘라서 보고 섹션에서 보게 되면 어느 특정 충치가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어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충치가 좀 많은 분들은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도 잘 보실 수 있도록 CT를 찍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큐레이라고 하는 어떤 형광법이 있어요. 이제 큐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 포피린이라고 하는 그런 세균이 침착하는 색소를 측정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치아에다가 찍으면 아무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치아에 찍으면 분홍색으로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충치는 그러면 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치과마다 진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썩지 않으면 치료를 잘 권유는 안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성인분들이 관리하시면 초기 충치들은 별로 당장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에 있는 골이 충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성인 충치는 당장 치료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예외가 좀 있어요. 어린이들의 경우, 유아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금 조기 치료가 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이 따위는 일단은 치아가 완전히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고요. 또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실이라든가 그런 치아 관리가 조금 더딜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들보다 충치 의식 유발도가 많은 그런 단 거라든가 과자라든가 군것질을 잘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기 치료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만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라에서 레진 치료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만 12세 미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에 충치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충치라도
우선적으로 치료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충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옛날 영상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씹는 면에 보이기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심하지 않으면 레진이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레진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성인 영구치 중에 대구치, 큰 치아 있죠. 맨 뒤에 첫 번째, 두 번째인 그런 큰 어금니의 경우에는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레진 치료를 하시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레이라고 부르는 치아를 어느 정도 파고 본을 떠서 외부에서 제작해서 끼는 그런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레이 같은 경우에는 레진보다 훨씬 강도가 우수하고 변색이 적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큰 어금니에 생기는 큰 범위가 넓은 충치의 경우 깊이랑 관련이 없어요. 범위의 넓은 충치의 경우에는 일레이를 골드 스탠다드로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옆면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요. 씹는 면이 아니라 치아랑 치아 사이가 썩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레진 치료를 하면 완전히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레이 치료를 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치아 전체를 포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금리나 그런 것들,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크라운들을 씌우게 됩니다. 또한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치료해도 치아가 많이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충치를 제거하고 났더니 치아가 거의 남지가 않아서 크라운을 씌워도 치아가 좀 제대로 버틸 수가 없고 부러질 것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방적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치과를 여러 번 오시면서 신경치료하고 막 고생하신 다음에 크라운 치료해서 씌워드렸는데 한 달 사이에 톡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환자분들은 좋지 않은 경험이고 치과 와서 난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치가 아주 깊거나 또는 뿌리가 좀 썩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권유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잇몸 한참 아래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잇몸에서 피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잇몸을 절제하거나 레이저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더디고 멈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치료를 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이충치예요. 이 사이충치 진단은 시진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눈으로 봤을 때 옆에가 깨져 있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데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썩은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치아들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옆면만 충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사이충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진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빠르고요.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치실을 아주 잘 쓰지 않으면 진행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이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랑 치아가 맞닿는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썩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잡아서 치료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치실을 잘 쓰시는 거예요. 치실을 잘 쓰시는 것이 사이충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실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충치는 눈에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치과에서 계속 시진과 환자분들의 옛날 엑스레이와 요즘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서 치과 의사가 검진으로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 의사의 진료 철학이나 경험에 따라서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 조기 충치라든가 또는 성인들의 사이 충치라든가 진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충치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